우리네는 왜 늘 삐딱할까? 하워드 제이 로스 지음. 언젠가 나는 이슬람 신비주의 교파 중 하나인 수피 교도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3세기에 살았던 터키의 유명한 고대 사기꾼 나스레딘 호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스레딘이 이웃나라 국경선을 가로질러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나귀줄을 손에 쥔 채 걸어가고 있었다. 나귀 등에는 거대한 집더미가 실려 있었다. 국경 초소병은 나스레딘이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세간의 평판을 익히 들어왔다. 그런 터라 그는 나스레딘이 틀림없이 뭔가를 밀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초소병은 서둘러 나스레딘을 멈춰 세웠다. 집더미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신 지금 뭔가를 밀수하고 있지? 초소병이 나스레딘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있어. 나스레딘이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수색을 좀 해봐야겠다. 초소병이 말했다. 그는 나귀 등에 실린 거대한 집더미를 샅샅이 뒤졌다. 그런 다음 나스레딘의 몸도 수색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초소병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쩔 수 없이 나스레딘을 통과시켰다. 며칠 후 나스레딘은 장작과 짚을 가득 실은 또 다른 나귀 한 마리를 끌고 나타났다. 초소병은 다시금 샅샅이 수색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여러 달 동안 매주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매번 같은 사람이 나귀 등에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잔뜩 싣고 국경을 넘나들었고 아무리 철저히 조사해도 값진 물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초소병이 낙담한 얼굴로 나스레딘에게 말했다. 오늘이 내가 여기 근무하는 마지막 날이다. 나는 당신이 틀림없이 뭔가를 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지.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밀수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밤에 잠도 안 온다네.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더는 당신을 귀찮게 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밀수했는지 내게 귀뜸해 줄 수 있겠나? 좋소, 정 그렇다면 내 말해주지. 나스레딘이 말했다. 나는 나귀를 밀수하고 있었소. 공정, 평등, 포용성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곳을 보고 있을까? 혹시 위에 언급한 국경 초소병처럼 집더미를 쑤셔대며 쓸모없는 것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에 두 가지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나는 2008년에 우리가 겪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이름의 혹독한 경기 침체 이후 꽤 오랫동안 이 책을 써왔다.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 파괴뿐 아니라 편향적 행동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 경제적 긴장이 사람들이 타인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행사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했으므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국면에서 사회적 증오 범죄율은 통상 급격히 상승한다. 세계적으로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등 독재 정권과 파시스트 체제는 거의 언제나 경제적 격변 후에 일어났다. 이런 움직임은 언제나 통제와 권력 찬탈, 전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타인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었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보라. 미국은 사실상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다. 그런데도 이민자들의 공동체인 이 나라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과 혐오는 최근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에서도 국수주의자 정당들이 하나같이 친숙한 인종적 기반을 내세우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나는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지난 30여 년간의 기나긴 세월을 보냈다. 그런 터라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현상이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진 않는다. 하지만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편견에서 비롯되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그것이 대부분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적 도구를 갖게 되었다. 신경과학과 인지과학 분야의 비약적 발전은 인류가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알아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밝혀냈다. 물론 우리 뇌가 여전히 상당 부분 미스터리한 상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과학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끌어내며 우리에게 통찰력을 심어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자 목적이다. 나는 인간의식 분야의 통찰력이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반평생을 몰두하여 연구한 뒤 얻은 결론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단지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우리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삶의 방식을 신압으로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데 있다. 나는 거창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거나 사회를 변혁하고자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뜻밖에도 적지 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연약한 인간이며 수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나도 독자 여러분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 터라 이 책을 통해 나와 여러분이 모두 자기 안에 많은 편견과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단지 발견에 그치지 않고 편견과 편향성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되기를, 좀 더 열린 마음과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